반갑습니다. 덕후TV의 덕후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이제 무거운 주제를 최근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좀 가벼운 주제를 얘기하면서 제 최근에 일상 얘기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최근에 제가 정말 몇 년 만에 통화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제가 원자력 발전소 여러 가지 제가 뭐 지역을 돌아다녔다 말씀드렸죠. 울진에 있다가 영광에 있다가 뭐 나오기 전에 이제 경주에 4, 5년 정도 근무하다 나왔는데,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같이 근무했던 선배님과 정말 오랜만에 제가 통화가 됐는데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 정말 뭐 이런저런 옛날 얘기도 하고, 또 저는 지금 또 이렇게 뭐 회사 나와가지고 회사에 뭐 퇴사 얘기를 최근에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업하는 거 잘 되냐, 또 뭐 유튜브 한다고 들었다 하면서 우스갯소리 하면서 이런저런, 또 저는 최근에 또 원자력 발전소 뭐 원전 상황이 어떠냐, 최근에 정책적으로 뭐 많이 또 바뀌고 있다는데 그런 뭐 사태가 어떠냐, 여러 가지 또 회사적으로도 지금 뭐 많이 어렵다는데 어떠냐,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조금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그때 제가 사택에 살 때죠. 저는 이제 원래 대구가 집이었는데 타 지역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사원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분은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뭐 같이 근무할 때 사택에 좀 거주하시다가 자녀 또 교육 문제, 또 그런 학교 문제 때문에 본인 실거주할 집을 시외 쪽으로, 이제 시내라 그러죠. 조금 이제 발전될 그런 지역에 가셔가지고 본인 아파트를 사신 분입니다. 그때 당시 10년 정도 넘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사택에 있다가 나가셨죠. 대출 받아가지고 애들 교육 때문에 나가셨고, 10년 지난 시점에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딱 여쭤봤습니다. 오늘 그때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그 사유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물어봤죠. 선배님, 아파트 그때 10년 전에 사셔서 나갔는 거 그거 어떻게 되셨나요? 뭐 가격 좀 올랐습니까? 물어봤더니만 웃으면서 정말 운이 좋게도 그때 당시 최초 10년 전에 분양가보다 2배 정도 가격이 올랐다, 시세가 올랐다. 꾸준히 대출도 많이 갚고 해가지고 거의 다 대출도 갚았다고 해서 너무나 제가 축하드린다.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때 사택 나가셔가지고 실거주용 아파트 그때 당시에 대출 끼고 나가서 조금 무리라고 봤는데, 그래도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잘 됐습니다.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뭐 우스갯소리 얘기했었는데, 자산의 가치가 10년 만에 2배 이상 뛰었다는 얘기죠. 미리 대출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뭐 이렇게 뭐 미리 내가 실거주용 집을, 아파트를 뭐 부장받아서 나가서 꾸준히 갚아 나갔다는 얘기죠. 다행히 집값 상승하고 현재 또 이렇게 저금리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출 부분 이자도 상당히 부담이 조금 이렇게 뭐 낮아짐으로써 상당히 지금 좋다. 거의 또 대출 다 갚았다. 너무 좋아. 다행히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사택에 거주할 때 사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저처럼 이제 타 지역에 오신 분들도 많고, 또 그 지역 사시지만 그래도 지원 복지 차원에서 회사에서 다 이렇게 다 해줍니다. 세금 정도만 내면, 관리비 정도 수준만 내면 굳이 내가 사택에 거주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도 상당히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데, 굳이 내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선배님처럼 내가 내 돈 주고 나가가지고 은행에 내가 빚 내가면서까지 집을 굳이 해야 되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애들 교육 때문에 또 다른 내가 뭐 투자 재테크적 마인드가 좀 이렇게 깨이신 분들은 몇몇 분들이 그렇게 나가셔가지고 주택을 구매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100% 다 좋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사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소가 다 아시겠지만 이거 해안가에 있고 조금 떨어진, 시외보다 시내가 아니고 좀 시외 쪽에 좀 떨어진 지역에 있거든요. 주변에 학교도 제대로 없고 뭐 백화점 있는 것도 아니고 영화관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도 제대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거주 환경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100%다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통화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친했던 분들, 같은 팀에 계셨던 분들 중에 최근에 이제 그 사택에 계속 수십 년간 거주하셨던 이제 퇴직하셨던 분의 사례를 우연찮게 전화 통화하면서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 듣는데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거비가 말씀드렸죠. 크게 들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가 뭐 내 집을 굳이 뭐가 필요했어. 여기 사택 살면서 뭐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회사에서 사택도 다 제공해주고, 나는 뭐 세금적인 것만 조금만 부담하면 나는 계속적으로 이 아파트 살면 되는데 굳이 내가 돈 빚내가면서 나가야 되나라고 생각하신 분들 중에 그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되면서 예전부터 그렇게 사시면서 그렇게 습관화되고 그런 생각 자체가 이렇게 다 몸에 배이게 되면서 그렇게 사셨던,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좋은 차를 사게 되고,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뭐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여행도 다니시고 주말에 캠핑도 다니시고 애들 데리고 뭐 고가의 가전제품도 또 먹는 것에서 그런 것도 돈 아끼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분이 퇴직을 곧 앞두고 나서 이분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거죠. 나 이제 곧 퇴직 1년 안에 하는데 그분들 제가 얘기 들어봤지만 딱 퇴직이 앞두고 나서 내가 진짜 퇴직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퇴직해서 여러분들 재취업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또 공기업 다녔기 때문에 정년에 보장되는 나이가 거의 뭐 60살 정도 되신 분이죠. 어디 나가서 재취업하기는 상당히 힘든 여건입니다. 근데 이제 퇴직하면 당장 문제는 무엇이냐, 사택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비워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집을 물려주고, 신입사원이 계속 들어오면 또 그 물려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수십 년간 내가 거기서 내가 살았는데 아직 아이들이 대학도 졸업하기 전이네.
나는 근데 뭘 해먹고 살아야 돼? 통장에 또 돈이 뭐 계속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고 집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가서 걱정하더라는 얘기죠. 오히려 그때 당시에 아까 그 전화 통화했던 그 선배님 있죠. 그 사람을 오히려 부러워하더라는 얘기죠. 그때 가서는. 퇴직 다 해서 수십 년간 본인은 그렇게 막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죠. 쓸 거 다 쓰고 편하게 살았는데 그때 가서 퇴직 앞두고 나서 아까 그 전화 통화했던 그 사람과 그 선배가 얘기하면서 와 나는 네가 너무 부러워. 그렇게 그때 당시에 집 사가지고 미리 가서 했던 네가 너무 부럽다. 그때 선택한 거 나 하지 않을까 해서 너무 지금 후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상당히 먹먹했던 그런 최근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10년 뒤를 딱 지나고 나서 이 두 사람의 여러분들 변화가 완전히 엇갈리고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게 됐죠. 물론 이제 뭐 투자를 했던 사람이 인생이 무조건 100% 오라 사택에 거주하고 뭐 전혀 재테크적 마인드가 없었던 이 선배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뭐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비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우리 주변에 지금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뭐 지금 여러분들 이 입장에서 다 들으신 분들도 지금 나는 먹고 놀고 나 지금 뭐 돈 쓰는 거에서 아끼지 않고 근데 난 지금 저금하는 돈이 별로 없는데 카드 값으로 내가 지금 월급 받는 거 다 지금 나가고 있네? 크게 다르지 않은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 선배님 상황과 지금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지금 임차인인데 나 지금 세입자인데 돈은 많이 없고 근데 나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모아놓은 돈은 별로 없어?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사택의 사원아파트, 사원복지 뭐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수십 년간 거주하시는 분의 입장,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아니야 나는 지금 내 학교 또는 내 재테크 투자를 위해서 뭐 투자해서 내 돈은 은행에 빚은 졌지만 그래서 나가서 내가 내 실거주용 집에 내 뭐 살 거야 하고 은행 빚 지고 이렇게 뭐 내 실거주용 집에 미리미리 투자하셨던 이런 10년 뒤에 인생의 변화, 그런 결과적 측면에서 이런 변화가 양측에 극단적인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여러분들의 뭐 이렇게 뭐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사례를 한번 보시고 조금 교훈적인 측면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이 또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스입니다. 화이팅입니다.